이번 시간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덜한 서해안 융기한 땅 예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예언을 살펴볼까요? 지압과 지축 속에 있는 불기운이 북구로 들어가 빙산을 녹이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녹게 되면 지구 변형이 이루어진다. 일본의 영토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동남 해안 쪽 백리의 땅이 피해를 입게 되지만 서부 해안 쪽으로는 약 2배 이상의 땅이 융기에서 늘어나게 된다 라는 타너 스님의 예언입니다. 저번 시간에 왜 빙하의 빙이 지압 변동을 일으키는지 네이처 연구 자료를 보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열도가 유라시아 판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압 변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부 어떤 판은 침몰하고 어떤 판은 융기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구하지 못한다면 서해안 땅이 융기한 이유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 판에 완전히 위치한 것이 아닌 4개의 지압판 경계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많은 나라로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 판 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면 세계의 지압판 경계면은 엄청난 압력과 함께 그 충격이 고스란히 일본 열도에 전해지게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무려 300km 떨어진 앞바다에서 해저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여파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이어지고 범람하는 바닷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이 대지진이 발생한 이유가 바로 지압판 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가 위치한 판 쪽으로 미끄러지듯 서서히 파고드는 현상에 의해 단층이 약 50m가량 움직이면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9.0 지진이 발생한 것이었죠. 만약 예언처럼 재난 상황이 오면 전문가들의 가설도 소용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인 이론을 무시하고 침몰이 발생한다고 억지 부릴 순 없죠. 그래서 오소리는 증산도 도전을 떠올렸습니다. 장차 서양은 큰 방죽이 되리라. 일본은 불로 치고 서양은 물로 치리라.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불이 지압 변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현재 일본 열도는 해양에 위치한 태평양판과 대륙에 위치한 유라시아판 경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의 특징은 섭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결과 지진이 발생하고 마그마가 형성되고 지표로 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지도에서 보면 후지산의 위치가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3개의 지압판 3중 교차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화산 폭발이 침몰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일본 동경대학교 다치바나 교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지하수는 화산의 마그마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일본 열도의 지하수는 거미줄처럼 서로 연동되어 뻗어 있어서 후지산과 같은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여러 활화산을 냉각시키고 있던 지하수가 다량으로 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활화산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연쇄 폭발로 치닫게 되면 일본 열도는 엄청난 균열로 침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충돌로 인해 일본 침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동해안 쓰나미가 닥쳐오고 서해안 땅이 융기하게 된다는 시퀀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 증산도 도전에는 서해안 융기한 땅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하나로 붙어버린다. 장차 동양 3국이 육지가 되리라. 남만리, 서만리, 북만리, 삼만리 지구가 300길 위로 솟아 조선 동갑되는 땅덩이가 둥둥 떠오네. 장차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세상을 당하리라. 그런데 오소리가 이 서해안 융기한 땅 예언에 유독 관심이 가게 되었던 이유는 전에 고대 인도편과 남부 유럽 지중해에 존재했던 여신문화 편을 다루면서 우연히 알게 된 해저 문명과 대홍수 이전의 지도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소리가 알게 된 해저 유적은 고대 인도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9,500년 전의 드와르카 해저 유적, 11,000년 전의 폼푸아르 해저 유적,
남부 유럽 지중해에 위치한 몰타섬의 대홍수 전설과 해저 유적, 대만 옆에 있는 루나구니 섬의 거대한 피라미드 해저 유적. 이처럼 해저에는 우리가 모르는 잃어버린 역사의 비밀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구과학이 발전하면서 빙하기와 간빙기의 해수면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전설로만 내려오던 이야기가 실제 역사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해저 유적들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예언이 실현되면 과거 동방아시아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게 됨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거세된 동방아시아의 원류, 그리고 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의 연결고리를 되찾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주도 고산리에서 약 12,000년 전에 집단 거주지와 함께 옥기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옥기 유적이 다량으로 출토된 곳은 내몽골에 위치한 홍산문화라 불리는 곳인데,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서 이런 고퀄리티 유물이 출토된 것은 미스테리한 일이죠. 더군다나 1만 년 전은 해상교류가 불가능한 농경 사회가 줄을 잃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런 유물이 나온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해봤을 때 제주도는 섬이었다고 보기엔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빙하기 때의 지도를 보면 2만 년 전의 한반도는 중국 대륙과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제주도는 하나의 도시국가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서해 바닷속 잠들어 있는 땅이 드러나게 되면 무려 2만 년 전의 역사를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본 증산도 도전의 말씀은 더욱 신비로움을 더하는데요. 여기서 만리를 킬로미터로 환산해보면 대략 4,000km인데 한반도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4,000, 북쪽으로 4,000, 서쪽으로 4,000, 이 방대한 범위가 지압 변동으로 인해 떠오르게 된다면 고대 인류의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환국시대라 불리는 북방아시아 문명, 남쪽은 순다랜드로 불리고 있는 남방 미스테리한 문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인의 비밀, 북방계와 남방계의 비밀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